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세소소. 안녕하십니까. 자칭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및 현직 솔로인 울산의 자랑 불모지에도 발을 디디면 풀이 나는 기적을 행하는 남자 호브스 선정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50인 중에 49위에 오른 인물을 동경하는 회를 싫어하는 바다사나이 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참다.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나란 자기소개가 남자. 시들무중 역사상 가장 멋진 자기소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멋집니다. 뿜뿜합니다. 자, 태즈님 오늘 이야기 순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90년대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파랑새는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죠. 이상인님 나오고 막. 그 절봉이님 나오시고 맞죠. 무술하고. 파랑새는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충 나이트클럽 같은 밤무대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 나오시고 동네 주민들도 나오시고 어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낸 좋은 드라마인데 대충 1990년대 중후반쯤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드라마이기도 했고 많은 스타 배우들을 양성하기도 한 드라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러한 파랑새는 있다처럼 나오는 나이트 밤무대 촬영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대 배경은 1990년대 초중반 IMF 시절, 그 시절로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똘비로 칭하고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똘비의 나이는 30대였고 수도권 내에서 주말에만 차력쇼를 했었고 평일에는 기치료를 하는 그런 도장 같은 걸 운영을 했는데 주말에 금토만 돌아댕겨도 당시 기준으로 엔간한 월급쟁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달 기준인지 한 주 기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팁도 받고 고정 수입도 페이도 받으면서 꽤나 수입이 짭짤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주말 하루에 못해도 한 4군데 많게는 5군데 6군데 정도 시간상 여유가 된다면은 돌아다닐 만큼 바쁘게 주말을 보내셨고 똘비 말로는 속된 말로 삽자루에 돈 퍼담듯 정말 수입이 괜찮을 정도로 당시 벌었고 당시에 밤무대 한두 달 뛴 돈으로 무쏘를 현찰박치기로 그 당시에 나왔던 아주 이쁜 차죠. 무쏘를 현찰박치기로 샀다고 할 만큼 내가 어느 정도 바쁘게 일하면은 아파트 한 채 값은 그냥 벌었다고 할 만큼 그 당시에 밤문화는 팁도 잘 주고 벌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얼마나 벌었기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IMF 전에는 그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탄탄대로로 달리던 와중에 우리나라의 90년대 가장 큰 위기였던 IMF 사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IMF 사태를 모르시는 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보다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7년 12월 3일에 IMF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며 97년 초부터 일어난 경제 위기를 저는 IMF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이 무너지다 보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외국 자본들이 회수를 하면서 철수를 하면서 생긴 위기였고 그거를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회생 절차를 밟던 시기를 대충 IMF 사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젊은 세대들이 가는 나이트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나이트로 크게 나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차력쇼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자극적인 사운드를 틀어주다 보니까 그런 쇼 같은 것보다는 가수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차력쇼 같은 거는 약간 좀 나이대가 있는 나이트로 많이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IMF 시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던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밤무대 행사가 뚝 하고 끊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체조를 배우던 회원들 또한 현생이 어려우니까 줄줄이 탈퇴를 했고 근데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갑자기 수입이 거의 제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똘비 입장에서는 IMF든 뭐든 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정들이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는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유흥이나 여가 생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직격탄을 맞았고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쌀밥을 먹다가 라면을 먹었고, 라면을 먹다가 계란을 넣지 않은 라면을 먹었고, 라면 한 개를 끓여서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저녁에 뭐 밥 말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끼면서 자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는 생각으로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안 좋은 게 또 뭐였냐면은 수입이 좋을 때 이래저래 투자했던 것들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밤무대만 다녀서 안 되겠다. 당장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경기도 인근 혹은 좀 더 멀리 충청도나 뭐 다른 뭐 강원도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까지 출장을 뛸 수만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밤모델을 뛰어봤지만 거의 뭐 기름값 정도만 나오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던 와중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어떤 지역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금토일만 차력쇼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뭐 지역을 듣다 보니 돌비시 쪽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석 달 정도만 고정적으로 금토일 차력쇼를 해주면은 월 200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당시의 200은 물론 큰 돈이었고 거기다가 지금 같은 시국에 고정적으로 200 정도로 줄 수 있는 운영이 되는 나이트클럽이 있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개를 해주는 지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 그래도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나이트클럽이 굴러가는 모양이더라 라는 말을 똘비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민줄을 치게 생겼던 똘비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른 하늘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대요. 그런 제안을 받자마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누가 낙하갈까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며 그 지인이 추천해주는 일자리를 덥석 받아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신나게 차를 끌고 내려간 볼비시라는 곳에서 그 나이트클럽이 있는 곳은 꽤나 많이 변두리였대요. 그곳을 차를 몰면서 가면서도 생각한 게 그리고 도착해서도 생각한 게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화가도 아닌데 작은 해수욕장 앞에 있는 작고 초라한 관광 나이트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님이 있다고?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이 없었고 야 여기 진짜 손님이 오긴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의 입장도 그럴 것이 주변에 있는 거락은 민박집 몇 채, 작은 구멍가게 달랑 하나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인적도 거의 없는 곳인데 거기다가 길가에는 집 나간 똥개새끼 한 마리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희한하게 여기 뜬금없이 나이트가 있는 것도 희한하고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월 200을 주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1층에서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흔히 나는 뭐 약간 쾌쾌한 곰팡이 냄새인지 혹은 누군가의 토사물 냄새인지 뭐 뭔지 모를 그런 냄새들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은은하게 풍겨왔고 반층쯤 내려왔을 때 앞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웨이터와 뭐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사람이 둘이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장 그들 앞에 가서 똘비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뭐 땡땡이가 보내서 온 차력사인데 오늘까지 여기로 가보라고 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사장님이나 담당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고 걸어오는 똘비의 말을 듣던 웨이터와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두 명이 똘비를 위아래로 찬찬히 내려서 훑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부진 몸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 누가 봐도 운동 꽤나 한 것 같은 똘비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사무실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나이트클럽 안으로 똘비를 데리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나이트클럽은 밖에서 봤던 것보다는 되게 오래된 느낌 안 들었대요. 그냥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평범한 나이트클럽과 별 틀릴 것 없는 수준이었고 연신 영업 준비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무대 옆쪽 비상구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구 뒤쪽은 무대와 이어진 곳이었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사장실이라는 글이 적힌 작은 창문이 달린 낡은 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 직원은 문 앞에 서서 노크를 똑똑하고 사장님 서울에 일전에 말씀드린 그 차력사분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 들어오라는 사장의 이야기에 직원은 문을 열고 똘비에게 들어가라는 눈인사를 했고 그렇게 들어서 사장실에서 누가 봐도 좀 앳되어 보이는 그러니까는 보통 나이트클럽 사장이라면 약간 50대 뭐 40대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약간 앳되어 보이는 여사장이 반갑게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똘비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쳐줘도 절대 마흔은 아닌 것 같고 30대 초중반 정도 나이의 여사장이었고
그 사장의 첫 인상은 되게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말주변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사무적인 사람이라고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냥 첫 인상이. 그리고 눈에 들어온 외적인 모습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빨간색 정장 상의 그리고 빨간색 나팔 바지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로 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힐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뭔가 모르게 되게 강렬했고 머리도 약간 좀 짧게 깎았지만 미모가 꽤나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보기 힘든 패션 센스인데 뭔가 되게 잘 어울리고 뭔가 중성적이기도 하면서 매력적이게 생겼는데도 뭔가 차가울 것 같고 되게 희한한 분위기를 냈다고 당시를 돌비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자 여사장이 말하길 이야기 들어서 오늘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하셨네. 평일이라서 오늘 뭐 딱히 뭐 일하는 날은 아닌데 가게 분위기도 보셔야 될 거고 거주하실 곳도 미리 잡으셔야 되니까는 뭐 거기다가 또 면접이라고 하긴 뭐하고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실력도 좀 볼 겸 조금 일찍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반갑습니다. 나는 돌비나이트 사장 불순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었고 돌비는 돌순이라는 사장의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사장이 말하길 내가 돌빗이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지라 하신다는 차력소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보여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그 무릎에 돌비는 간단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차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 연신 박수가 쏟아지면서 진짜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우리 가게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사장이었고 그런 사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아까 자신을 데려다 주었던 직원이 돌비를 건네받아서 당분간 지내는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문을 조심히 닫고 다시 홀을 가로질러서 직원을 뒤따라가던 돌비였고 역시나 홀은 분주하게 준비하는 직원들이 오픈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 걸음이 처질세라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1층에는 나이트로 가는 지하가 있어요. 중앙현관에 나이트 1층 기준 왼쪽으로 작은 슈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작은 우동이라든가 국수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 1층 정문으로 들어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이 있었고 지하 나이트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여관이 있었다고 해요. 2층 자체의 방이 예를 들어서 201호부터 208호 정도까지만 있는 작은 여관이었고 3층도 마찬가지 4층도 마찬가지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은 바로 맞은편에 카운터가 있었고 그 카운터에는 그 여관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사장인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고 자신을 데리고 온 직원이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키를 받아서 들어간 곳이 202호였다고 합니다. 방문 앞까지 와서 사무실 직원이 돌비에게 물어보길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돌비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직원분이 담배를 자기 입에 물고 불을 칙 하고 태우더니 그럼 아직 미혼이시고? 네 아직 미혼입니다. 이런 대답과 함께 넌지시 말씀하시길 여기는 보다시피 별거 없어요. 조용하고 그냥 주말에만 바쁘다. 내가 여기 토박이라서 서울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나름 이 지역에서도 여기가 인기 있는 곳이다. 보는 것과 많이 다를 거다. 그리고 혹시나 따로 필요한 게 있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방에 있는 전화기로 여관 아주머니한테 말하면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실 거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내가 보고받아서 처리해드리면 되니까는 걱정 마시고 불편하거나 혹은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꼭 말을 해달라. 그리고 인사가 늦었지만은 그냥 편하게 윤 실장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입에서 딱 떼고 씩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간단한 인사 및 방 배정 같은 그런 게 끝났고 돌비가 느낀 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구나. 홀에 있던 웨이터라든가 종업원 숫자가 꽤나 많은 걸 보니 보기에는 이래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주말이 되었고 여기서 선보이는 첫 번째 체력쇼 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풀고 이래저래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나이트로 향했는데 나이트 1층 내려와서 잠시 슈퍼에 들 일이 있어서 슈퍼에 들려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이트 근처 도로변으로 수많은 봉고차들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은 봉고차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승용차, 미니버스 이런 게 보이기도 했고 무슨 단풍놀이 하는 설악산 주차장 마냥 차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비는 속으로 오늘 이 근처에 축제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으로 나이트에 들어서는 순간 입구부터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시장통처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트 안에 들어가니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도 있고
무대 위에도 바글바글하고 테이블마다 손님이 한 자리도 빠짐없이 들어차 있고 복도 통로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못해 낑겨서 막 지나가는 그런 환경도 있고 웨이터도 바쁘게 뭘 나르고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미어 터지는 그런 나이트클럽이 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이만큼 잘 되는 나이트클럽은 서울에서 몇 군데 없는데 여기 손님이 진짜 바글바글 하구나 주말에. 그렇게 미어 터지는 광경을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일단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서 화장실에 들려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일전에 보았던 그 윤 실장이라는 사람이 무대 뒤쪽 근처 부근에서 똘비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똘비씨 정신이 없죠? 주말이라 그래 주말이라서. 평일에는 그래도 약간 많이 조용한 편인데 뭐 서울보다는 못해도 여기서는 이 정도면은 뭐 꽉 찬 거다. 웃으면서 이렇게 뭐 실없는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다가 똘비가 말을 하기 그래도 잠시 첫날인데 사장님한테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윤 실장이 말하길 사장님은 지금 가게 안 계시다. 보통은 내가 업무를 보고받고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하고 사장님한테는 따로 뭐 마치는 시간쯤 해서 오신다. 뭐 혹시 급한 일이시면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는 연락을 해보겠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따가 뭐 마감 때나 뭐 저녁 늦게 시간 보고 인사를 따로 드리든지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괜찮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실장이랑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던 와중에 실장이 물어봤어요. 맞다. 똘비씨 여기서 얼마나 계시기로 하고 오신 거죠? 라고 물었고 글쎄요 처음에 들은 이야기는 석 달 정도로 들었는데 뭐 여기 분위기 봐서 저야 뭐 더 써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시국에 석 달이라도 일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윤 실장은 뭔가 골똘하게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미간을 살짝 찡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똘비를 바라보면서 말하길 석 달, 뭐 그래요. 석 달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상황 봐서 더 계시든 우리야 뭐 있어주시면 고마운 상황이고 안 그래도 고정적으로 무대에 서는 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야 뭐 고정적으로 와주시면 너무 좋죠. 아무튼 오늘 무대 열심히 잘하시고 나중에 봅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날 붐비는 나이트클럽에서 환호도 받고 첫 공연은 무사히 끝낸 똘비였고 그날부터 한동안은 아무런 일 없이 공연하고 방에서 쉬고 공연하고 방에서 쉬고 공연이 없는 날에는 주변 산이나 바다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딱히 그런 활동에 뭐 술 먹는다든가 그런 취미가 없는 사람인지라 기껏해야 차를 끌고 드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만화방 가서 만화책을 본다거나 하는 정도의 생활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공연날은 공연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보내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지금은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뭐 어떤 거래를 할 때 통장에 내역을 남기면서 거래를 하는 게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누런 봉투에 돈을 담아서 월급을 주는 곳이 많았고 거기다가 밤무대 특성상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경우는 그 당시에 뭐 똘비 입장에서는 머리털을 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인지라 당연히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러 화장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똑같이 오픈 준비로 바쁜 홀은 지나치고 무대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딱 들리는 게 씨 어쩌고 개 어쩌고 이러면서 뒤질래 달래 어쩔래 저쩔래 막 등등 심각한 분위기에 화가 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금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문이 열리면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가는 직원과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얼굴은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이에요. 달아오른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얼굴이 뭐 화를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맞았구나 정도의 상태였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직원의 뒤통수에 대고 윤 실장이 나오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이 새끼 한 번만 더 주제 넘게 끼어들면 뒤질 줄 알아. 알겠어! 라는 소리를 지르는 윤 실장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실장도 문 앞에 서 있는 똘비를 발견하면서 아이고 똘비씨 여기를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면서 방금 소리치고 씩씩거리고 욕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똘비를 대하는 거예요.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월급날이라서 왔다 라고 말하는 똘비였고 그러냐면서 벌써 한 달이 됐냐면서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월급을 두고 외출을 했는가 라면서 사장 책상 위에 있는 장부 같은 두꺼운 책을 펼치니까 그 안에 누런 봉투가 몇 개 쌓여 있더래요. 그걸 뒤적거리면서 딱 보니 똘비 월급이라고 딱 적힌 돈 봉투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네. 사장님이 안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두고 가셨나 보네. 이러면서 누런 봉투를 똘비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공수를 받은 똘비는 근데 사장님은 그러고 보니까는 그날 이후로 거의 못 뵌 것 같은데 뭐 저번 주쯤이었나? 잠시 1층에서 인사한 거 말고는 가게에서 통 뵙지를 못하네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윤 실장은 사장님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못 봐요. 근데 요새 뭐가 그리 바쁘신 건지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하고, 근데 가게에 들리시더라도 그냥 금방 신경 써 나가시니까 직원으로서 뭐 물어보기도 뭐 해서 그냥 물어보진 않는데, 뭐 혹시나 급한 용무가 있거나 그러시면은 전화를 한번 해봐도 된다 라는 말을 하는 실장이었고, 그 말을 들은 똘비는 아니 뭐 딱히 급한 건 없는데 그냥 잘 안 보이셔서 바쁘신 건가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지 다른 용무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는 길에 여관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고, 이제 늘 그렇듯 꾸벅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도 인사를 대충 받아주셨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똘비에게 이봐 총각 미안한데 나 여기 무거운 거 좀 옮겨주면 안 될까? 라며 말을 건네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잠시 무거운 것 옮겨준다고 큰 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계시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운터라고 해봤자 여관 객실을 개조해서 카운터로 만든 것이었고, 화장실 안에 가스레인지도 있고 욕조가 있는 자리에 세탁기가 들어선 뭐 그런 정도? 그것만 빼면 누가 봐도 여관방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쌀가마니를 화장실 겸 부엌으로 옮겨만 주면 되었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옮겨주고 나가려고 할 때 근데 총각 듣지 않으니까 여기 나이트의 새로운 차력사 맞지? 라고 물었고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똘비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한마디 더 하시길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말 그냥 인생 하루라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냥 어찌 보면 높아심에서 말한다는 생각으로 들어. 여기서 얼마를 있던지 간에 그 기간만 채우고 빨리 가. 그 말을 듣는 똘비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되물었고, 잠시 바깥을 살펴보면서 누가 있나 없나 보던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급하게 말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길 아니 그냥 뭐가 되었든 간에 기간만 채우고 빨리 가. 내가 더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상하지 않아? 여기 평일에 사람 본 적 있어? 그리고 평일에 나이트 들어가 본 적 있어? 없지. 내려가 본 적 없지.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가만 생각해보니 가끔 만화방 간다고 혹은 드라이브 간다고 운동 간다고 오다 가다 문득문득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긴 직업병 혹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는데, 보통 나이트클럽 빈홀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랑 사람이 있을 때 울리는 음악 소리가 틀리다고 해요. 평일에 나이트클럽을 지나갈 일이 생겨서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들어보면은 뭔가 많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대요. 홀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지만은 가끔 생각하기로도 이상하다 라는 정도의 느낌,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평일에 굳이 내가 내려가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려갈 리가 만무했고, 또 이상한 점은 평일에 나이트를 지키는 가드가 주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주말 가드들은 인사를 하면 잘 받아주는데 평일에 가드들은 인사를 잘 받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이 입구를 보통 지킨다고 하면은 차라리 주말에 사람이 많으니까는 4명, 5명이 서야 정상인데, 주말은 2-3명이 입구에 서 있는다 치면 평일에는 예를 들어서 6 혹은 7 정도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많지도 않은데, 아니면 혹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아줌마의 말을 듣고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이상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똘비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이 적어서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일해왔던 다른 나이트클럽에 비해서 크게 뭔가 이상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당시에는 그냥 불현듯 어느 정도는 이상하지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는 똘비에게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말을 하길, 분명 총각도 꺼림직한 부분이 생각하니까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반신반의하지만은 조금 더 지내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더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는 말고, 내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때까지 온 총각 중에 총각이 제일 사람다운 눈가리를 하고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거니까 새겨들어. 눈가리? 눈가리가 왜? 라는 생각이 든 똘비는 아주머니에게 되물었다고 해요. 눈가리요? 제 눈가리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 여기서 일한 지 몇 년 되는데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하고 벙어리 아닌 벙어리로 살아왔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 말고 뾰족하게 어디 갈 곳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도 잘 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없다. 총각 아이 젊고 이때까지 봤던 눈가리 중에서 총각 눈가리가 제일 정상이다. 나도 왜인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꼭 말을 해주고 싶더라.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원래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더 묻지 말고 올라가봐. 너무 시간 끌면은 괜히 의심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똘비를 방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와서 그 아줌마 한 마리 되게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곰곰하게 곱씹어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이상한 부분이 있나? 혹은 이상한 곳인가? 이상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점점 크게 하게 된 똘비였고, 그렇게 사실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사람들에게 정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잘 지내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는 뭐 가끔 만화방 가거나 운동만 하고 드라이브만 하고 살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지인도 없는 동네예요. 그렇다고 똘비 성격상 그런 거에 크게 외로움을 느낀 성격이 아닌지라 불편함이 없는데, 아주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싱숭생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주말이 되었고 다른 주말과 다를 것 없이 늘 그렇듯이 나이트 앞에 줄지어 있는 봉고차를 바라보면서 출근을 했고, 문득 또 한번 생각해보니까는 평일에는 이 도로 위에 자신의 차 말고 나이트 업소용 차량 몇 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가 없다는 걸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렇게 지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주말에만 이렇게 각종 버스가 오는 것도 희한하고, 나이트클럽에 승합차, 뭐 봉고차 이런 게 와서 도로를 채우고 주차장을 채우는 게 이게 흔한 광경은 아닌지라 희한하다 생각을 했대요. 주말에만 굳이? 근데 이렇게 많은데 왜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지? 혹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잊고 있던 게 또 하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상한 부분은 그만큼 손님이 미어 터지면은 분명 눈 맞는 손님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좋든 싫든 벽을 넘어서 소리가 새어나오든 한 달 동안 다른 투숙객이 있었다면은 2층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든 뭐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2층에서 자기 말고 그 어떤 사람의 기척이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런 걸 듣거나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들 차를 타고 왔으니까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 그리고 2층, 3층은 혼님 받고 뭐 4층은 뭐 달세판 혼님 받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지. 뭐 그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명을 아까 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2층을 제외한 3층과 4층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3층과 4층에 올라가는 곳은 철문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럼 2층만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게 2층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나 혼자만 있다? 솔직히 이건 어느 정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보다 음주운전에 무지했던 90년대 시절이라 해도 바로 아래 나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말이잖아요.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단 한 커플도 한 달 동안 숙박을 안 한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짚어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괜시리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꺼내서 내가 그냥 확대 해석을 하는 건가? 내가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똘비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잡생각을 하다가도 딱히 내가 이상한 걸 겪은 게 없잖아요. 뭐 이상한 걸 본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냥 너무 과민반응을 한 거다,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또 하루 이틀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한 부분을 색안경 끼고 봐서 그런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별 생각 없이 다시 이렇게 주말에 차력소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산도 뛰고 바다도 뛰고 들판이든 뭐 뛰어댕기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도 심심하면 만화방 가고 드라이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약속이 되었던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연 전날에 실장이 올라와서 말하길, 마지막 날 공연 마치고 사장님이 보자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렇게 마지막 공연이 마치고 보고 싶다는 사장의 말에 따라서 화장실에 일을 모든 걸 다 마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잘 보지 못했던 사장이 앉아 있었고 다시 한번 똘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뭐 석 달 동안 지내보시니까 여기 좀 마음에 드시냐 라고 물어보는 사장이었고, 똘비는 뭐 생각보다 주말에 손님도 많고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장이 말하길, 그러면 혹시 저희가 몇 달 더 여기 계시면서 쇼를 더 부탁드려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내가 계속 봐도 이 퀄리티가 기대 이상 좋다는 반응도 많고 저희 매출에도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200 받으시던 거 300까지 드릴 테니까는 석 달 정도 더 있으시겠어요? 라는 대답을 받게 됩니다. 예. 사실 똘비는 마지막 전날까지 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더 있으라고 하면 있을 건지, 아니면 올라갈지, 올라가면서 손가락 빨면서 일자리에 들어오기 기다릴 것인지 몇 날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올라가자였다고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을 오래 비우기도 했고,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들도 자신에게 일자리를 어느 정도 알아봐 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제안받은 것도 있었고, 뭐 여기서 버는 수입이랑 비슷하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올라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200에서 300으로 올라가니까 석 달만 더 하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잠시 고민하는 똘비의 모습을 본 사장이 말하길, 고민이 되시면은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고 답장을 주셔라. 우리도 뭐 이 정도 실력자분을 섭외하는 좀 귀찮고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혹시나 급여가 망설여진다면 여기서 50 더 올려서 350까지 드리겠다. 급여가 문제시면은 생각을 좀 좋게 해달라. 350을 드릴 테니까. 350? 순간 똘비의 머릿속에 들어찬 단어는 뭐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350이 꽂혔대요. 그래서 350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사장이 옅은 미소를 띠면서 누런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서 똘비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석 달 선불일치. 먼저 준 거예요. 제가 사업상 자리를 자주 비우고 바쁘다 보니까 월급날을 제때 챙겨드릴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다 기억 다 못하는 스타일이고 오늘 시간 낸 김에 만난 김에 석 달치를 다 드리고 가겠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나서 혹시나 저희가 더 필요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그때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지금까지 해온 그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지긋한 미소와 함께 똘비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줘요. 노란 봉투를 받고 뚜벅뚜벅 신나게 걸어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생각하는 게 야, 내가 200에서 150이나 더 받을 만큼 내가 잘하는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나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뿌듯했고 이 돈으로 뭐하지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카운터에 서 있는 아주머니를 보게 됩니다. 아주머니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니까는 아주머니가 뭐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급하게 똘비 손목을 낚아채고 카운터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말했지. 내가 하는 말 헛헛 듣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근데 또 왜 여기서 일한다고 한 거야? 당황한 똘비는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아시냐 물어봤고 그런 노란 봉투를 들고 입이 해벌쭉해서 올라오는데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석 달 더 하래? 그리고 돈 줬어? 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줌마에 똘비가 대답하기를 아니 아주머니 그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시 되물었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일단 지금은 늦지 않았어. 가만 생각해보니 일이 생겨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빨리 벗어나라 여기를. 마치 똘비를 되게 아끼는 사람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똘비는 아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제가 석 달 연장한 걸 어떻게 아셨고 왜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 내가 내려갈지 말지 뭐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똘비였고 그런 똘비를 떨어지게 보던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넌 눈가리가 좋아. 그래서 그래. 눈가리가 좋아서 단수단 그냥 그 이유야. 그거 말고는 따로 내가 말할 게 없어. 그냥 그렇게만 알아 제발. 더 물어보면 더 큰 궁금증이 생길 거고 더 큰 궁금증은 생기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냥 니놈 눈가리가 사람 눈가리처럼 이렇게 보일 때 그냥 가라고. 그냥 가. 더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였고 똘비는 궁금증이 너무 차오르잖아요. 아니 그래 이유를 말씀해달라. 어느 정도. 아니면 난 그냥 아주머니 뭐라 말하든 남아서 일하겠다. 아 요즘 같은 시국이 막말로 이 정도 돈을 주는 데가 없다 라고 말하는 똘비에게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여기는 나이트클럽이 아니야.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밤문화를 즐기러 와. 어떤 나이트가 평일에 손님 하나 없는데 직원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일을 해. 그리고 어떤 나이트가 이렇게 인적도 없는 시골 동네에 나이트를 차려. 그리고 어떤 나이트 사장이 자꾸 자리를 비워. 나이트고 나발이고 어떤 장사꾼이 자기 가게를 오래 비우냐고. 네. 그리고 윤 실장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모를 때 그냥 떠나 제발. 얼마를 받았던 간에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살아서 두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 제발. 마치 사정하듯이 비는 아주머니였고 그런 모습에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똘비는 한숨을 푹 쉬면서 잠시 고민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 말을 믿고 여길 떠나나?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그만둔다고 말을 하나. 돈까지 받았는데 라는 생각부터 온갖 잡념과 생각에 휩싸일 때쯤 아주머니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 여기 오는 것들 죄다 사람 새끼가 아니야. 곧다 뒤지거나 곧다 없어져. 아니 더 크게 보면은 없어져도 모를 놈들이야. 나의 뭐 평생 배운 게 이딴 짓이라고 여길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냥 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묻지도 말고 빨리 가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손을 잡으면서 아주머니께서 말씀하니 뭔가 마음이 움직였대요.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겠는가 라는 싶은 마음에 거기다가 그때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감각이 깨어난 거죠. 불현듯 다른 감각이 깨어나면서 똘비의 머릿속에서 빨간물이 삐용삐용 순간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별거 아닌 일에도 초기 반응해서 살 때가 있잖아요. 네. 혹은 과민 반응을 한다든가. 그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고 훗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뭐에 홀린 것 마냥 아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아주머니 말이 맞다. 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가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네. 일을 그만두겠다고 딱 말하니까 보통 같으면 말리거나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딱히 뭐 잡거나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누런 봉투에 있던 돈 내서 반절을 꺼내서 똘비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웠던 시간만 추억하고 이 돈은 뭐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고 요즘 다 어렵잖아. 혹시나 살다가 또 힘들면은 금전적으로 힘들면은 여기 또 와서 공연을 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사장이었고 그렇게 뭐에 홀린 듯 여관 아주머니 말에 이끌려서 이래저래 뭐 그곳을 벗어나게 된 똘비였습니다.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에 휩싸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서 집에 온 그날 하루는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 계속 들었지만은 그렇게 집에서 며칠은 나가지 않은 채 계속 혼자 골똘히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갈까 말까, 다시 갈까 말까, 한다고 할까 말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떠올리는 거는 이번 일자리를 소개해준 그 지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갈까 말까. 혹은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지만은 소개를 해준 지인이 무엇 때문인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인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다 연락이 끊긴 지 뭐 몇 달 됐다는 이야기만 할 뿐 어디서 봤다, 어디 가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가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소문이 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귀에 들어간 건지 흔히 말하는 뭐 밤무대 쪽 유명한 건달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똘비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달이 와서 똘비에게 물어보길 왜 그 돈을 찾는지 물었고 똘비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찾고 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의아한 게 내가 그 사람 찾는데 이 사람이 왜 와서 이걸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건달이 건네준 이야기에 오늘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건달이 알려준 사실은 그 시절 IMF 시절에 매매가 많았다는 카드라 통신이 있었어요. 국가 신용 등급도 바닥을 치던 시기였고 카드값을 내지 못하거나 혹은 뭐 사업을 접으시고 빚에 허덕이시는 분들이거나 사채를 썼거나 기타 등등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재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뭐 취업 알선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고아라거나 주민등록상 자신이 살아도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있죠. 네, 맞죠. 그런 사람들을 제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길 뭘 얼마씩 벌 수 있다. 일종의 다단계 혹은 뭐 사기꾼들의 인간장사 뭐 하려고 입 바른 소리 그런 방식으로 신불자 및 현생에 그 당시 힘드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 연수라는 목적으로 모아가지고 똘비가 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촌동네까지 연수라는 핑계로 평일에는 눈 가리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치는 주말에는 밤무대를 보여준 게 그건 나이트예요. 거기 나이트.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는 나이트를 데리고 갔었고 그러다 보니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다 보니까는 버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나이트에서 멋진 쇼도 보고 술도 마시고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도 교육이고 술도 주고 다 공짜니까 다 좋은 거죠. 자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뭐 짧은 곳은 한 달, 긴 곳은 뭐 교육이 한 두세 달 정도인 걸로 들었고 그 교육이 마치면은 현장 배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뿔뿔이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실종률이 다른 연도 대비해서 높기도 높았고 자시는 분도 좀 많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건지 뭘 당한 건지 건달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똘비는 되려 건달에게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대요. 그래서 건달이 말하길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는 먼저 먹는 게 임자야. 이름표 없는 사람들은 먹는 게 먼저야. 시대는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지. 나는 거의 말단이라서 더 깊이는 몰라. 근데 더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말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기상 흔히 있는 빚쟁이에 쫓겨서 가출을 했다거나 단순 가출로 볼 게 뻔해. 눈에 불 켜고 안 찾아 경찰이. 지금은 그런 시기니까. 그러니 땅에 떨어진 건 먼저 먹는 게 임자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들었으면 손을 떼라. 그게 방법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를 크게 똘비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건달놈이 대도 않는 개소리를 하는구나. 뭔가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는 걸 알겠지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정보도 없었고 그러다가 뭐 이런 말 해준 게 건달이잖아요. 신뢰는 전혀 가지 않았고 그냥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열심히 현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나다 보니 알게 된 부분은 지금이야 뭐 다단계니 뭐니 되게 학습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확천금의 기회에 쉽게 혹하기도 했고 굳이 큰 힘 들여서 속이려고 들지 않아도 돈 준다고 하면 사람이 넘어왔던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현색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니던 회사가 무너지고 부도 나고 길바닥에 나앉고 못 막아서 망하는 기업들, 집 매물 올라와서 집 보러 갔는데 뭐 집주인은 못 먹고 죽어 있고 어떤 가장은 사망보험금 타기 위해서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시기니까 자신이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거는 왜 날 곱게 보내줬을까? 그리고 왜 그 아주머니는 유독 나에게만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다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까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곳은 어느 정도 크게 발전을 했고 네. 큰 호텔도 들어섰고 꽤나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가는 관광지로 변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똘비는 그 아주머니를 찾아보고 싶었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고 똘비에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개인이 겪었던 실화에 대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이거 섬뜩할 수밖에 없다. 내용 자체가. 정말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다행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로 듣고 한 개 흘렸으면은 맞아. 똘비는 뭐 어떻게 돼도 됐겠죠. 그쵸. 아니면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시절 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힘드니까. 맞죠. 네. 예, 정말 무서운 시대였고 그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도 않을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태진님께서 전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오실 거죠? 약속해주세요. 약속은 핑클입니다. 약속. FINKL. 예. 새끼손가락 걸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아, 네, 핑클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예. 네. 태진님의 오늘 이야기, 네, 그때 그 시절 정말 섬뜩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